포하 반반의 유치원은 한 유치원에서 계속적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실종 사건에 대하여 파헤치기 위해 누군가가 유치원에 가서 단서를 찾는 게임인데요. 2023년 1월 7일에 챕터 1을 출시하였으며 3월 3일에 챕터 2까지 출시한 게임으로 영어로는 가든 오브 반반, 한국말로는 반반의 유치원이라고 하며 이 게임은 대학교를 다니던 형제가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형제가 만든 회사의 이름은 유포닉 브라더스, 회사 이름에도 브라더스가 들어가고 실제로 로고 또한 형제가 만든 회사다라고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두 명이 만든 회사인 것으로 보이죠. 유포닉 브라더스의 형제는 실제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게임과 공부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 항상 고민이 되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엄청난 게임을 만든 걸 보면 천재임에 분명한 것 같네요. 최근 챕터 1에 이어 챕터 2까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어 반반의 유치원이 유포닉 브라더스의 첫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그헤드 가운티, 휴먼 아포칼립스 등 생각보다 이전에 출시한 게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인기가 있어지자 반반의 유치원 제작사인 유포닉 브라더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How We Made Garden of Banban 이라는 제목으로 Q&A 영상을 제작한 걸 볼 수 있는데 유치원을 게임 배경으로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다녀보았을 공간이 어디였을까 생각하다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익숙한 장소를 반대되는 분위기로 공포스럽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며 반반의 유치원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유치원에 어울리는 느낌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3D 모델의 특유의 느낌을 내서 누가 봐도 소름 끼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좀 더 눈에 띄는 스타일을 가지고 싶었음과 동시에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충분한 도움을 받으며 진행에 막힘이 없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함과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우클릭을 하면 드론이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주었어요. 반반이 유치원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른일까? 어린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어른일지 어린이일지 알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도 어떻게 이 유치원에 오게 되었을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게 없었다고 해요. 그렇기에 반반이 유치원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주인공은 실종된 아이를 찾으러 온 어른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유치원에서 실종된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온 어린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정체가 실종된 아이들의 단서를 찾으러 온 어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시점이 생각보다 낮게 잡혀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어린이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챕터 2에 나온 시점에서 주인공이 어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반반의 말에 의하면 실종된 아이들을 찾으러 온 걸 알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요소와 오필라버드의 실험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들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오필라가 주인공한테 보인 행동을 생각하면 주인공은 어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반반이 유치원에서 공개한 마스코트는 오필라버드, 전보조씨, 반반, 반발리나, 캡틴 피들스, 스팅어플린, 남납, 슬로우셀린, 토드스터 보안관, 졸피우스로 총 10개라고 합니다. 총 10개의 마스코트 중에 여성인 마스코트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트위터에서는 슬로우셀린과 반발리나, 오필라버드가 여성 마스코트라고 밝혔죠. 오필라버드는 챕터 1이 메인 추격자로서 분홍색의 새의 형태를 가진 괴물인데요. 챕터 2의 단서들을 보았을 때는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지만 아이들에 한해서는 착한 새가 되는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주인공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미친듯이 끝까지 쫓아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역시나 주인공은 어른인 듯하네요. 오필라버드를 자세히 보면 오필라버드의 몸에는 페인트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페인트 자국의 모양은 손자국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죠. 성체 오필라버드와는 다르게 아기 오필라버드는 병아리 소리를 내며 생김새 또한 귀요미 매력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유놀이 새끼처럼 총 6명의 아기 오필라버드 중에 5명은 분홍색의 모습을 띠지만 1명은 민트색의 붉은 부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챕터 2에 오필라버드가 등장하는 씬에서 오필라버드가 새끼 오필라버드가 있는 곳으로 향할 때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성체 오필라버드가 새끼 오필라버드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필라버드는 진짜 반반의 유치원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괴물들에 비해 유튜브에서 온갖 밈과 융합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필라버드 버전 제로투피하기 밈이나 오필라버드 버전 렛미뚜이 볼륨 등의 다양한 밈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호로스컹스라는 281만 유튜버는 실제로 반반의 유치원을 실사한 버전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공개하였는데 이때 오필라버드의 실사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은 생각보다 꽤 게임성 모습과 비슷하게 제작된 고퀄리티의 오필라버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오필라버드에 있는 손자국까지는 표현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인기를 멈추지 않고 필레 프로덕션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오필라버드의 노래까지 만든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보조씨는 초록색의 거대한 마스코트로서 챕터 2에 나오는 장애물형 추격자 괴물인데 챕터 1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깔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챕터 2에 나온 시점에서 엘리베이터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챕터 2의 민트색이 어떤 흔적들이 보이며 그 흔적을 따라가면 쓰러져 있어야 하는 전보조씨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수 있거든요. 민트색의 흔적은 아마도 기절했던 전보조씨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인 전보조씨의 흔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한 건 전보조씨가 과연 적군인지 아군인지 애매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 챕터 2의 반발리나의 추격전 중에 조씨는 도망치는 주인공을 막는 듯 보이지만 한 시점에서 반발리나와 주인공을 모두 막아서는 모습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조씨는 다시 두 손을 모두 치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조씨가 나쁜 친구였다면 주인공을 막는 손은 치우지 않아야 정상인데 주인공이 도망갈 수 있도록 오른손을 치운 것을 보면 과연 나쁜 놈일까? 그러나 주인공의 편이라면 왼손은 막았어야 정상이지만 왼손도 같이 치우는 모습이 보이며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이 안 되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반발리아를 주먹으로 내려쳐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아군 적군의 개념이 아닌 놀이 등의 다른 측면에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너희 체장은 내 거야 라면서 고깔 모자를 쓰고 챕터 1이 엔딩에 나오는 녀석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의 머리를 치면서 등장을 해서 나쁜 괴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후 머리를 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요. 플레이 동안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실종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말을 한 걸로 보아서 챕터 2에서는 주인공의 편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반발은 키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반발리나보다는 작다고 하네요. 챕터 2에 등장한 메인 추격자인데 모습은 반반이랑 거의 유사하며 그냥 흰색의 머리에 리본을 단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반발리나는 공식적인 여성 마스코트이다 보니 얼굴에 화장을 한 모습이나 입술에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 이쁜 분홍 리본을 단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반과 동일하게 손가락은 3개밖에 없다고 하죠. 반발리나는 주인공을 오필라버드로부터 구해주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몸을 숨겨준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 수업 공간으로 보이는 장소네요.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발리나는 본인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발리나는 친절함은 무료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행동과 말을 보면 180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였을 때 틀리게 되면 롱 이라고 하며 주인공을 죽이는 모습도 보이고 대놓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모습. 늦었구나, 원칙은 갈기갈기 찢는 거지만 첫날이니까 한 번은 넘어갈게 와 같은 폭력적인 언행들을 보았을 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발리나가 수업 중에 주인공에게 문제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반발리나가 내는 문제들의 마지막 문제들은 항상 이상하게 낸다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수학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불행 플러스 실망인데 정답이 나의 삶인 것으로 보아 반발리나의 삶은 불행과 실망이 가득한 상태로 보이며 또는 상대의 불행과 실망이 행복해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진심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학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오감 중에 마지막 감각은 무엇일까?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아니면 그 외? 정답은 대답을 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요. 이를 보았을 때 반발리나가 생각한 정확한 정답은 청각으로 보이며 소리를 질러 자신의 청각을 자극한 것에 정답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과목 이름부터 신기한데요. 건강과 친절함 시간, 아마도 도덕 시간으로 보이네요. 이 시간에 나온 질문들은 모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답인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의 예시에 대한 정답은 내가 널 때려 죽일 거야. 친절한 사람의 예시에 대한 정답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게 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정답지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보시죠. 반발리나 교실의 벽에는 D, E, F라는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D는 드링킹, 마시다라는 뜻이며 E는 eating, 먹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playing,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반발리나의 성격과 이 알파벳을 보자면 마시고 먹고 가죽을 벗기는 대상은 인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네요. 챕터 1에서 그려진 캡틴 피들스의 모습을 보면 몸에 얼굴이 있는 형체를 띠며 파란색 계열의 괴물로 보이지만 실제 챕터 2에 널브러져 있는 캡틴 피들스의 시체를 보면 파란색뿐만 아니라 빨강, 주황, 노랑, 민트, 초록, 분홍, 갈색의 색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트색의 캡틴 피들스는 아주 거대한 형태로 보이며 만약 민트색 캡틴 피들스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그대로 거대한 손에 잡혀 죽게 된다고 하네요. 이상할 정도로 거대한 민트색 캡틴 피들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캡틴 피들스는 주인공보다 작은 키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팅어 플린은 나는 팔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팔이 6개 달린 외눈박이 주황색 해파리 괴물입니다. 스팅어 플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지만 챕터 2에 나오는 쪽지를 보면 2명의 아이를 반반에게서 구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스팅어 플린이 말하는 대사나 쪽지만 보면 이후 챕터 3에서 주인공의 조력자로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반에게서 아이를 구했다라는 쪽지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조력자 역할을 하는 반반과는 반대의 성향을 띌 것으로 보아 챕터 3의 추격자로 등장할 것 같다는 반대 추측도 존재하죠. 파란색 큰 거미처럼 생긴 남납은 고깔 모자에 눈 3개가 달렸으며 거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4개가 달려있는 꽤
꽤나 이상하고 징그러운 챕터 2 마스코트입니다. 챕터 2에서 키카드를 얻은 주인공을 추격하는 첫 번째 추격자인데, 이 남납 추격전에서는 파란색 화살표와 분홍색 화살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정방향, 분홍색 화살표는 반대 방향을 뜻하며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갑자기 남납이 천장에서 떨어져 주인공을 덮쳐버린다고 하네요. 친구가 없다라는 대사와 사무실 벽에 혼자만 따로 그려져 있는 모습,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림 등을 유추해 보았을 때 남납은 친구가 거의 없는 우리와 같은 아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위가 있다는 벽이 있는 곳에 출입구를 보게 되면 남납이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남납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남납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도망간 아싸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하네요. 챕터 2에 추가된 노란색 달팽이입니다. 평소에는 엄청나게 느리지만 셀린을 정면에서 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셀린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셀린이 미친 듯한 속도로 주인공에게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는 특징이 있으며, 마지막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멈추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때 위에서 주인공을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작동 후 위를 보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연출을 보면 셀린이 챕터 3의 추격자로 나온다는 떡밥이지 않을까 하네요. 토드스터 보안관 또한 슬로우 셀린과 마찬가지로 챕터 2에 새로 등장한 마스코트로 모습은 갈색 개구리의 보안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토드스터 보안관은 실제로 등장한 적은 없으며 벽화에서 남납과 슬로우 셀린과 함께 그림으로 등장한 것이 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챕터 3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처음에는 이름도 아무것도 알려져 있는 게 없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마스코트였는데 이후 졸피우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거든요. 졸피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을 방해하거나 또는 돕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이상한 마스코트 괴물입니다. 이후 숨겨진 방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스만이 동료와 함께 윗선 몰래 만들어진 지하실에서 실험을 해서 만든 새로운 실험체라고 하며, 졸피우스는 아무도 자신을 조사하지 않을 때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졸피우스도 챕터 2에서는 아무 공격성도 어떠한 행동도 없었지만 챕터 3에서 추격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반반이 유치원이 파피 플레이타임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화제가 되었었죠. 파피 플레이타임의 조력자 역할의 파피가 게임 이름에 있는 것처럼 반반이 유치원의 반반 또한 조력자 역할과 함께 게임 이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1인칭 게임 방식의 3D 괴물이 나오는 공포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아이들이 실종되고 사건이 진상을 찾으러 어린이집으로 찾아간다는 반반 유치원 스토리와 공장 직원이 갑자기 사라진 플레이타임 공장의 설정이 비슷하다는 점, 파피 플레이타임의 허기워기와 색깔과 성별이 다른 키시미가 있다면 반반이 유치원에는 반반과 색깔과 성별이 다른 반발리나가 있다는 점, 조각상이던 오필라버드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추격하는 모습과 로비의 허기워기 인형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움직이면서 추격하는 모습 등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인의 굿즈 판매를 연동하는 마케팅 방법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에서 활용한 마케팅 방법과 똑같은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모습들의 해외 이용자들은 반반 유치원에 대해서 게임이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굿즈를 팔던가 해라 인디게임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등 악플들이 달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시선에 당당히 맞서 유포릭 브라더스는 When a new indie horror game with the main menu get released, 메인 메뉴가 있는 새로운 인디 공포 게임이 출시하기만 하면 이라는 글과 함께 파피 플레이타임의 허기워기와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의 사진과 반반의 유치원 캐릭터인 전보조씨와 오필라버드가 나온 비슷한 사진을 함께 트위터에 게시하였어요. 반반의 유치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스터에그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스터에그에 대해 알아보죠. 컴퓨터가 보이는 방에서 시계를 누르다 보면 의자 위치가 바뀌고 긴 의자 위에 두 개의 나무 판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나무 판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해당 보이는 문 밖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처음 챕터 1에서 시작을 하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키를 챙겨 문을 열고 드론 리모컨을 얻은 후에 다시 테이블로 가게 되면 없었던 배터리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누군가 드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놓고 간 것이 아닐까 하네요. 오필라버드 석상이 있는 장소에서 6개의 에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숨겨진 1개의 에그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 오필라버드 석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장소로 가서 움직이는 발판을 활용해 건너에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천장을 자세히 보면 7번째 숨겨진 에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숨겨진 에그를 오필라 석상에 넣으면 숨겨진 보라색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얻은 보라색 카드를 활용하여 문을 열게 되면 이전에 봤던 컴퓨터가 많은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탑승권 한 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탑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은 2, 좌석은 D3, 날짜는 2016년 10월 23일에 위블로 메이슨이 몬트리올에서 출발해서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오른쪽에 QR코드 하나가 보이네요. 이 QR코드를 실제로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It's real hurts, 이건 정말 아프다라는 의미의 문구가 뜨게 된다고 합니다. 오필라버드가 발판을 타고 올 때 반대로 가는 발판에 점프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필라버드가 올 때 주인공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오필라버드가 날아오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필라버드가 떨어진 후에 처음에 배터리가 있었던 장소로 가보게 되면 핑크색 테이블에 카스트와 카스트 테이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스트 테이블을 카스트에 넣어 들어보면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비명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까 오필라버드 석상에 있는 놀이터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 오필라버드의 몸에 보이는 손바닥 자국도 이때 생긴 아이들의 손바닥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주황색 문을 열고 들어간 공간에 또 탑승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탑승권을 보면 등급 2, 좌석 D2, 날짜 2016년 10월 23일에 우스만 아담이 몬트리올에서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전에 봤던 탑승권과 내용이 같고 바로 옆자리인 것을 볼 때 위블로 메이슨과 같이 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둘은 과연 무슨 사이였을까요? 이 탑승권에도 QR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확인해보면 전보조씨 라운지라는 사이트로 연동되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보조씨들이 보이는데 아까 전에 언급한 시체들의 색깔과 일치하는 5명의 전보조씨가 케이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엘리베이터 씬에서 밑에 바닥을 보게 되면 지하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하실에 가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초록색 전보조씨 시체가 있는 곳에 대포를 한 번 더 누르면 대포가 포를 발사하여 비밀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빨간색 카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빨간색 카드로 열지 못했던 빨간색 문을 열어 들어가 보면 실험실 같은 곳으로 보이는 공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칠판에는 반반과 캡틴 피들스의 연관성으로 보이는 자료와 말하는 부위, 심장 부위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칠판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스코트들이 나눠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체크 표시에는 반반, 반발리나, 오필라버드, 캡틴 피들스, 스팅어 플린, X 표시에서는 남납, 토드스터 보안관, 라운드 56에는 전보조씨, 슬로우 셀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눠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납이 나오는 방에 테이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테이프를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 TV를 활용하여 보게 되면 반반이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테이프는 점프맵에서 올라가다 보면 구석에 초록색의 직각 발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발견한 테이프를 아까 회의실의 TV로 보게 되면 전보조씨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반발리나와 추격신이 끝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면 책상에 의해 막혀있어 더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남납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 핫한 반반이 유치원에 대한 100개가 넘는 TMI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